자, 황금선바 네네. 김지철 교육감님 보내드렸고, 네. 예, MB가 네. 경칩에 나왔습니다. 아, 이거 안 할 수 없죠, 얘기를. 아니, 경칩엔 개구리가 나와야 되는데 MB가 나왔습니다. 개구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도로 들어갔고 네. 뭐 MB는 나왔다. 쥐가 나왔지, 쥐가. 쥐가 나왔어요. 저를 블랙리스트에 올리신 그분이 나오셨고. 아니 근데 그래요? 어제 그 MB 석방으로 이제 동부 구치소죠 거기서 나오는 장면, 그 화면이 딱 걸어 나오는 그 차이탄의 그 장면만 있잖아. 그 화면에는 그 화면에는 그 그림에는 개선행진곡이 백뮤직으로 깔려야 돼요. 아니 근데 이제 집 앞에서는 바로 그냥 집 안으로 차가 들어가 버리더라고. 안 내리고 기자들 잔뜩 서 있는데. 근데 이제 지난번에 나왔던 사진 보면 벽 짚고 갔잖아 이렇게. 근데 어제 나올 때 보니까 멀쩡하던데. 건강한 아니, 것처럼 그러니까 보인다. 너무나 예. 깔끔하게 차려입고 말이야. 부축도 안 받고. 네. 뭐 좀 약간 미세먼지 좀 심했다는데 마스크도 안 쇼라도 좀 하듯이 뭐 휠체어에서 근데 이게 나온다든가. 약간 이런 것 있었어요. 같아. 네. 지금 이제 구속 만기가 43일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고민을 했을 거야. 43일 더 살리느냐. 그리고 만기 때는 어차피 풀어줘야 돼요. 구속영장 기간 연장이 이제 더 이상 안 돼. 그렇죠. 기간 연장을 2번 했거든. 2개월씩 2번 해가지고 그때까지 재판 끝날 가능성은 별로 없고. 이게 이제 항소심 재판 진행되는 도중에 1심하고 다르게 MB가 증인을 다 불렀잖아요. 근데 증인들이 한 명도 안 나왔어. 시간 연장. 그래가지고 뭐 이제 증인들 뭐 강제 구인해달라 MB 쪽에서 뭐 막 이랬는데 중간에 생각이 바뀐 거지. 이거 봐라. 이러면 재판 끌어가지고 잘하면 보석으로, 그러니까 구속 만기로 나갈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된 거죠. 게다가 재판부가 바뀌었어. 그렇죠. 중간에. 그 재판부 바뀐 거는 뭐 정기 인사처리이긴 한데 보통 저렇게 중요한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는 정기 인사처리도 안 바꾸는 경우가 그 있는 김명수 책임론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재판부를 바꾸니까 처음부터 기록 검토를 다시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준비 절차 재개 명령을 내렸잖아 재판부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재판 계획 세웠던 거 다 나가리고 다시 하자. 다시 하는데 아마 이거 다시 하겠다는 목적은 증인들을 어떻게 할지, 안 나온 증인들을 이걸 이제 더 이제 뭐 한 번씩 저 구인장 저 증인 출석 요구서 보내고 그다음에 특별 송달 보내고 안 나오면 그때 이제 구인장까지 발부하는 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MB 쪽을 설득해가지고 다 증인 취소를 시킬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재판부가 고민해 보려고 했는데 그 사이 시간이 가버린 거야. 근데 이제 보석을 해달라고 한 이유는 병보석인데 이 병보석은 이제 요즘엔 잘 안 받아줘요. 죽을 병 아니면. 왜냐하면 구치소 안에도 의무시설이 있고 MB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도 그 안에서 있거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사애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재판부가 병보석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밝혔잖아. 다만 이제 43일 뒤에 풀어주면 너무 자유롭게 되니까 그때는 이제 뭐 거주 제한, 뭐 통신 제한 이런 게 안 되거든. 그때 뭐 아무나 만날 수 있고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조건을 붙여가지고 까다롭게 이제 해서 풀어주긴 했는데 그래도 국민들의 법 감정에 안 맞죠. 왜냐하면 MB가 받고 있는 혐의를 보라고. 징역 15년을 받았어. 징역 15년 받은 사람 보석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 그럼요. 구속 만기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나가는 거는 뭐 그렇다 쳐도 게다가 MB가 그 금액으로 어쨌든 이 저지른 이 저기를 보면은 몇백억이거든. 근데 이제 보석금 10억 해가지고 내보냈는데 10억을 현금으로 안 내잖아. 보험증권을 사거든. 1,000만 원 주고. 그러니까 이제 MB가 보석 조건을 어겼을 경우에는 10억을 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네, 그 1,000만 원으로 그냥 그건 못 돌려받는 거지만 1,000만 원으로 가름하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 그럼 돌려받는 거예요? 못 돌려받아요. 그것도 못 돌려받아요. 그 증권 보험증권 산 그 보험료는 못 돌려받아요. 1,000만 원은. 근데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거 잘 수용을 못하는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예. 지금 이제 재판부가 뭘 해야 되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한다 그랬잖아요. 이 점검을 제대로 해야 돼요.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말이 좋아서 그 통신 제한이고 뭐 저 이메일도 못 접촉 보고. 제한이지. 예. 그거 하면 어떻게 알아? 그 핸드폰 하는 거 다 뭐 모를 수가 있어요. 아니 남의 핸드폰으로 하면 되지. 남의 핸드폰으로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부인 핸드폰도 있고 아들 핸드폰도 그리고 있고. 또 뭐 그 집에 예를 들어서 일하는 사람 핸드폰도 있고. 그 들어가서는 안 될 사람이 들어간다? 그럼 나 김윤옥 여사 만나러 왔어요. 이러면 어떻게 막아?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관할 경찰 그서의 담당 경찰하고 그다음에 검찰하고 법원 직원하고 MB 측 변호사하고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보석 조건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저 이제 관할 경찰서에다가 그 미션을 줬다는 거야. 잘 감시해라. 근데 이게 이제 잘 되겠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근데 하나 다행인 건 이건 것 같아. 유독 강조한 게 너 병보석 아니야.
이 얘기는 항소심에서 실형 나오면 넌 다시 들어가는 거야. 다시 구속이죠. 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근데 저 서기호 판사 얘기는 뭐냐면은 계속 아픈 척 할 거다. 앞으로. 그렇겠지. 그렇게 해서 2심에서 설령 실형이 나오더라도 예를 들면 1심처럼 15년형으로 나온다면은 그래도 법정 구속을 안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법원 심판 때까지 또 그렇게 또 집에서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아픈 척 할 것이다. 그래서 주진우 기자는 아마 곧 MB께서는 아프실 것이다. 심장 질환, 뭐 이런 걸로 병원에 실려가실 것이다. 아니 이제 입원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이제 입원을 또 MB 쪽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입원을 허가할 건지 말 건지가 아니고 보석을 유지할 건지 말 건지를 다시 심사하도록 보석 조건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소견은 지금 MB가 뭐 탈모도 있고 뭐 코도 많이 골고 무호흡이라 그래가지고 냈는데 그에 대한 소견은 뭐 나오는 건가? 보석할 만한 게 아니다. 구치소 안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이 판단을 재판부가 내린 거기 때문에 입원하겠다고 나오면은 근데 이제 입원하겠다고 나오면은 입원하는 병원 쪽에서는 MB 측한테 좋은 얘기로 다 써줘요. 그렇잖아. 그렇지. 써주는데 이 만약 그런데 그냥 뭐 그걸 받아들이고 병원에서 계속 누워 있는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지금 국민들 법감정이 더 악화될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재판부가 일단 구속 만기가 너무 가까워져 가지고 그 사이에 재판 끝낼 가능성이 없어서 보석으로 풀어준 판단은 할 수 있는 판단인데 할 수 있는 판단인데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사후에 항소심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증인들이 안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시간 끌면 안 돼. 그 강제 구인이라도 해야지 다. 제대로 다 저기 통보하고 이래요. 강제 구인을 해도 그 구인할 주소지에 없으면은 못 잡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강제 구인 절차가 송달을 하면 저 출석 요구서를 그걸 받아야 돼. 받아야죠. 근데 받고도 안 나오면 강제 구인인 건데 이게 아예 송달이 안 되면 아예 등기로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예. 강제 구인도 못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봤다는 거 아니에요.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뭐 특별 송달도 야간에 하면 야간에 가거든. 이렇게 안 받을 수 없게. 근데 그동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재 파악을 해야죠. 소재 파악에 나서가지고 너 안 나오면 이제 강제 구인이다. 이렇게 해서라도 재판을 빨리 진행을 시켜야 돼. 아니 이게 법적으로 문자로 보내는데 이거 받냐 안 받냐는 못 판단되는 건가요? 어떻게? 아니 뭐 전화기 꺼놓으면 안 받는 거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카톡은 확인이 되잖아요. 일이 없어지면은. 아니 그 일이 아이 그 저기 초기 화면에 보이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게 안 보면 약간 그만이지. 뭐. 의심스러운 게. 지금 이제 증인들이 안 나오는 게 MB 쪽에서는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처음에 생각하고 또 그런 제스처를 취했잖아. 재판 빨리 진행해가지고 다퉈야 되는데 증인들이 안 나온다. 근데 요즘 보면 이게 짠 게 아닌가 싶기도 해. 그런 의심도 약간 들어. 아니 MB가 그 감옥 들어가기 전에 한 1년 됐죠? 그 전주에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테니스장에서 뭐 2년 후에 보아야 될 것 같다. 2년 후에 봐야 될 것 같다. 야, 근데 2년도 안 걸렸어. 1년도 안 됐어. 못 채웠지 뭐. 349일. 근데 이게 뭐가 뛰니까 뭐가 뛴다고 지금 박근혜 사면론을 막 또 나경원, 황교안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나경원, 황교안은 참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둘 다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아는데 이게 이제 사면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부한테 사면 안 해준다. 이 프레임을 씌우려고 계속 일부러 저거 법적으로 불가능한 걸 떠든 거거든. 그러니까 박근혜는 혐의가 두 가지 아니에요, 크게? 하나는 이 선거 개입한 거고, 하나는 국정농단인데 선거 개입으로는 이미 2년 실형을 받았어요. 이미 확정됐어요. 확정 판결이 났어. 실형을 받은 사람은 그 건으로는 보석 신청이 안 돼요. 설사 이쪽에 국정농단 건으로 보석이나 뭐 구속기간 만료가 일어나더라도 이 2년 실형을 그때부터 이제 카운트를 하는 거야. 때문에 보석이 불가능해요. 사면도 불가능하고 사면은 최종 판결이 확정돼야 사면을 할 수 있어요. 그게 형사소송법 절차예요. 그런데 지금 국정농단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 아직. 그러니까 확정 판결이 안 나면 사면이 안 되거든. 아니 그럼 이런 식이면은 김경수 도지사 있잖아요. 김경수 도지사도 재판 좀 증인 다 신청하고 안 나오면은 또 질질 끄다가 1년 뒤에 나와서 뭐 그렇게. 아니 김경수 도지사도 지금 이제 보석 신청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뭐 그 이 사건과 이 사건은 별개인데. 별개인데 만약
그 김경수 지사의 보석 신청이 법원에 의해서 기각된다. 기각된다. 예. 그러면 또 이게 정치적 논란거리가 돼. 그러니까요. 예. 그게 또 얘기가 또 시작이 될 것 같아가지고 과연 이게 뭐 법원의 판단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토를 달기는 좀 그런 건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누구는 이렇게 보석이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건 어떻게 그리고 대한민국의 보석제도가 너무 웃긴 게 이게 원칙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황제 보석 논란 이런 것도 있었잖아. 네네네. 태광그룹 그 이호진 회장 같은 그 경우는 사람은 떡볶이를 먹나 안 먹나 촬영하고 있고 그랬잖아요. 뭐 그냥 다 쓰러져서 실려갔던 사람이 소주 먹고 담배 있고, 피우고 예. 소주 마시고 떡볶이 먹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유전무죄, 뭐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 논란이 있는 데다가 MB를 저렇게 이제 보석을 물론 병보석은 아니지만 시켜주니까 이후에 이제 보석 신청과 관련돼서 그때마다 법원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보석을 시켜주면 시켜주는 대로, 안 시켜주면 안 시켜주는 대로 이게 원칙이 없는 거지. 손 사장님은 이렇게 조용히 계세요. MB 문제 아니 보석 뭐 문제에 대해서. 박 의원님이 워낙 정리를 잘하시고 내가 될 말이 없는 거죠. 그 대한민국의 전문가야. 보석의 전문가야. 왜냐하면 내가 2008년에 네. 구속됐잖아요. 광우병 네, 그 그렇죠. 촛불 사건으로. 직접 체험이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2009년 4월에 출소를 했는데 구속 만료 열흘 전에 출소했어. 그때 왜 1심 재판이 6개월이 지나도록 안 끝났냐면 신영철이라는 대법관이 재판 개입을 했잖아요. 신영철. 그래서 신영철이가 야, 나 빨리 실형 때려 이랬는데 좀 양심적인 판사들은 그거 이제 거부하고 뭐 집행유예를 주거나 아니면 재판을 안 한 거야. 이 마음 약한 사람들은 시간 가길 기다리면 재판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6개월 가까이 징역을 사는데 재판을 4번 했어요, 딱.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열흘 뒤에 구속 만기인데 어떡할 거냐. 판결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요? 재판이 아예 진행이 안 되니까. 열흘 뒤에 구속 만기인데 어떡할 거냐. 그때 풀어주더라고. 그러니까 2008년도 4월 달에 보석이 돼서 내가 1심 판결이 확정된 게 2017년이에요. 내가 그때까지 보석 상태였어. 보석 상태였어. 보석 얼마짜리였어요? 보석금 뭐 1,000만 원인가 그랬는데 1,000만 원이요? 그건 뭐 이제 보석 보험증권 낸 거고. 네네. 그래서 몇 년이야? 거의 10년 가까이를 보석 상태였잖아. 그 사이에 국회의원도 했어. 보석 상태에서. 아니 뭉개님이지 뭐. 나한테 나 보석 조건은 뭐였냐면은 거주 이전. 그러니까 거주 이전에 그 제한이 있었어요. 거주지 그래서 이전이죠. 예. 외국 나갈 때는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인데도 해외 출장 갈 때마다 법원 허락을 받고 갔어요. 그래도 다 나가긴 나갔죠. 아니 그렇죠. 허락을 해주지. 국회의원이니까 공무상 간다 이러니까. 나는 사실 요번에 처음 한 게 그 보석을 받는데 이게 증권보험으로 해결할 수 아니 증권보험이 아니라 보석 보험 증권. 보험 증권. 보석 보험 증권. 그걸로 이렇게 가름할 수 있다는 건 나 처음 알았다. 대한민국이 기발한 나라예요. 보험회사에서 그걸 팔아.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해요? 아니 다른 나라들은 그거 없고요. 그 얼마 전에 누구야 그 중국에 무슨 그룹 뭐 캐나다에서 체포됐잖아요. 네. 그 여자 멍완저우 후계자 예. 멍완저우. 거기가 보석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 네. 하여튼 뭐 몇백만 달러 나왔는데 한 70%는 본인이 현금으로 냈다 그래요. 나머지 30%는 지인들이 뭐 보증을 썼다 그러나 사람이 보증 쓴 거지. 야 무슨 대기업 사람도 보석을 못 낼 정도로 돈이 나왔나 봐요. 근데 보석금이. 우리나라는 이제 보험증권으로 다 해결을 해요. 보통 이제 보석금의 1% 정도거든. 그러니까 MB가 10억 받았으니까 1%니까 1,000만 원. 아니 근데 난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뭐 보험 증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이제 뭐 이런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혹시 이제 그런 어떤 위험한 사고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1,000명이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데 그 1,000명 중에 뭐 한 10명이 실제로 그 일을 저질러. 그러면 그 10명이 실제로 낼 돈을 1,000명한테 이제 분산시켜서 이제 이 보험이라는 걸 파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건 이명박이 보석을 받아서 그 보석 조건을 어길 가능성 이건 그 한 사람에 대한 거거든. 근데 그걸 10억을 매겨놓고 1%의 증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상은 나는 어디서 나온 건지 너무 처음 알았어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통과가 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발상이 어떻게 생겨났냐고. 그 뭐 기원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건 있겠죠. 한편으로 보면은 갑자기 큰 돈을 마련을 해야 돼. 예를 들어 보석금이 뭐 1억이 나왔어. 그러면은 MB한테는 1억이 돈이 아니지만 우리 같은 사람한테 1억이 큰 돈이에요. 1억이 없어. 그러면 이제 보석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비해서 그 보험증권이 이 허가가 되고 판매가 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이 국민법감정이라는 걸 고려하면 MB 같은 경우에는 10억 보석금을 받았는데 1,000만 원 내고 나왔다 이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죠. 납득이 안 열받잖아. 내가 배임 횡령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가 뭐 병보석이나 이런 거를 받았는데 보석금을 뭐 한 3억 5억 이렇게 나왔는데 증권사 가지고 내면은 그것도 열받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보석금이라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이게 일종의 누진 구조가 돼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명박 이야기를 했는데 이명박 정도는 10억을 사실 내야 되는 거거든. 저지른 재가라든지 걔가 갖고 있는 재력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10억 정도는 그냥 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걸 정권으로 해결하도록 하면 안 돼. 네. 예를 들어 재벌 총수가 했다. 그럼 100억 뭐 1,000억도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멍한저우라는 것도 지금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몇십억짜리야 최소. 그러면 이명박한테 10억 내게 하는 건 그대로 내야 되는 게 하는 거거든. 근데 그걸 무슨 뭐 보석 정권보험? 보석보험증권. 나 계속 헷갈리네. 보험증권. 아니 난 진짜 처음 들어봤다고.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도대체 보험증권이다 정확히 얘기하면. 아니 근데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제도를 운영하는 거야 이게. 뭐 그러니까 MB지. 아니, 포스트. 아니 근데 이게 내가 네. 볼 때는 MB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게 사실은 우리가 정말 사법 적폐를 만드는 제도 근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아니, 사실 그래서 잘 모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범죄의 중대성 이런 거를 고려해서 이제 보석금을 내게 하는 그러니까 일반 이제 뭐 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생계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보험증권을 통해서 해결을 해주더라도 보석금이 얼마 이상 올라가는 경우에는 보험증권을 해결할 수 없다든지 그러니까 뭐 이런 제한을 좀 줄 필요는 있는 거지. 네네네. 아니 그리고 뭐 이러면 되죠. 재질과 그 사람의 실제로 이제 이 뭐 보석금을 재산 정도. 그러니까 감당할 예. 수 있는 네. 그 정도를 사실은 이렇게 재산 수준 정도. 예. 그 형량해서 사실 판결하도록 하면 되는 거지. 근데 MB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놈한테 10억을 때리면 그 10억을 다 내도록 만들어야지. 근데 내가 변호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누구는 보석금이 10억이고 누구는 1억이고 그 산정 기준은 뭐냐? 근데 산정 기준이 따로 없다 그러더라고. 그럼 판사 마음대로입니다. 그건 이제 범죄의 중대성이나 네. 뭐 죄질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판사가 정하는 건데 네. 뭐 산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산정 기준도 없대. 그래서 MB가 이번에 이제 10억 나왔는데 10억이 보석금이 센 편이에요. 엄청 세죠. 예. 왜냐하면 재벌 총수들 같은 경우에도 뭐 과거에 보면 1억, 2억 막 이랬는데 그게 이제 범죄의 중대성이나 국민의 법감정이나 이런 거를 고려한 거지.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10억을 때렸는데 1,000만 원 내고 나오니까. 자, 근데 실제로 10억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은 예를 들어서 이제 보석 허가 조건으로 낸 거, 예를 들어서 뭐 통신 접촉을 한다든지 외부와 이렇게 접촉한다든지 이 가택을 벗어난다든지 이런 조건을 어기면 10억을 내게 한다는 거잖아. 아니, 일단 내고 석방이 되는 건데 이 보석 아니 조건을 내는 건 1,000만 원을 내는 거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자, 원래는 10억을 내야 돼요. 근데 이제 보험증권으로 사서 냈잖아. 그러면 MB가 이 보석 조건을 어기면은 그때는 10억을 내야 돼. 아, 그때 내야 되는 거예요? 10억을 내야 되는 그치. 거. 그래서 보석이 취소되면.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보석되면 다시 구속되는 게 아니라 취소되면은. 그냥,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보험증권을 사서 냈잖아요. 1,000만 원. 이건 그냥 소멸되는 거야. 돈도 찾지 못해. 근데 보석금을 10억을 내고 현금으로 보석을 받았어. 잘 지켰어. 보석 조건을. 그러면은 이건 나중에 찾을 수 있는 거죠. 일종의 보증금 같은 거죠. 근데 이제 도주를 하거나 보석 조건을 어겨가지고 보석이 취소되거나 이러면 이제 이 보석금 못 찾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거지. 1,000만 원 내고 어쨌거나 보석을 받았어. 근데 뭐 이런 저 보석의 조건들이 있는데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뭐 사실상으로는 뭐 이제 김윤옥 이제 휴대폰으로 얼마든지 통화할 수 있고 뭐 김윤옥 만나러 왔다고 해서 뭐 들어와서 작전 짤 수 있고. 아, 그리고 요즘 얼마든지 다 와이파이 할 수 있잖아, 켜놓고 사실은. 태블릿 다 이용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네. 추적이 안 돼. 실제로는 그걸 뭐 정말 웬만큼 드러나게 하지 않는 한 드러나게 하지 않는 한 뭐 보석 조건을 어겼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나는 안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 네, 그러니까, MB가 그렇게까지 멍청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봐준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봐준 내고 거고, 풀어준 것이고 그리고 알아서 그 스스로 나가서 빨리 수습하셔서 형량 깎으시라고. 그리고
빨리 그 스스로의 병을 입증하셔가지고 저희가 2심 결과 나오고 계속 보석 상태로 들 수 있게 해달라 이러고 내보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판사가 재발절이니까 이건 병보석이 아니다. 엄격한 조건으로 통제하고 있다 그러는데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저 안에다 넣어두지. 왜 보석을 허락해요? 보석 허락한 이유를 봐야 된다니까. 근데 나는 조건을 보지 말고. 나는 그것도 생각했으니까 진짜로 죽을 정도의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 사람. 뭐 이런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동안 이명박이가 나 저기 치매 걸렸다. 심장 질환이 올 것 같다 해서 서울대병원 가서 그렇지 않아도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너무너무 깨끗한 걸로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테니스를 너무 열심히 쳐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아프다. 나 정말 이 병은 못 견딘다. 이러면서 계속 병원에 입원을 시도할 것이고 이제 시작할 것이다. 그 병원에 입원했다면 또 보도가 나올 거 아니야. 네. 계속 그걸 여러 번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도저히 구속할 수 없게끔 결국 여론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MB에게 그 숨통을 틔워준 것은 매기는 겁니다. 이 법치주의를 매기는 거고 이 MB의 죄에 대해서 물어야 한다는 국민의 어떤 그런 그 단결된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재판부가 이런 이제 그 우려의 시선들 또 국민들의 그 악화된 여론 이런 거를 감안한다면 재판 빨리 진행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빨리 진행해야 되고 원칙대로 진행해야 되고 증인들도 원칙대로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항소심 실형이 나오면 다시 재수감해야지. 그러니까 항소심 실형 나오면은 그냥 법정 구속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안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안 할 가능성이 보석으로 나와서 안 할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안 하면은 실형이 나왔는데 안 한다고요? 구속을? 그렇지. 왜냐면 2심은 확정이 아니니까. 3심까지 가기 전에. 실형되면 구속 아닌가? 법정 구속을 안 하면 되는 거지. 실형해도 법정 구속을 안 할 아니,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럼 아니죠. 대법원 재판 끝날 때까지 불구속 그러니까 재판하는 법정 구속을 경우도 있어. 결정한 거야, 그거는. 약간 법정 구속 결정했는데 2심이 나왔는데 법정 구속을 결정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그러니까 구속은 하지 불구속 말고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도 있어. 그래요? 구속은 안 할 테니까 3심까지 한번 가봅시다. 아니 저 정도의 상황인데도 불구속을 안 한다고요? 아니 15년형을 받았는데 1심에서 많이 주면 안 보석을 해주는 전례가 흔치 않아요. MB 봐준 겁니다. 이거는. 볼 것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십시오. 저는 굉장히 이제 한국 사법부에 대해서는 비관하는데 저는 뭐 2심에서 이명박을 풀어줄 수도 있겠다. 실형 때리고서도 그리고 또한 이재명 지사 재판도 지금 진행 중인데 법원의 판단은 이재명 지사의 유무죄가 아니라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를 때리면 문재인에게 타격이 가나 안 가나 아마 요거 저울질할 거예요. 사법부에서요? 아니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사실은.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를 때려서 결국엔 민주당의 주자 씨를 말리면 문재인에게 해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유죄가 나오는 거고 그래도 이재명이 말이야 문재인하고 대립각도 세웠고 그러니까 또 문재인은 불편해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재명을 무죄로 때려보자. 이러면 문재인에게 매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통박을 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사법부의 독립이 그래도 누구나 다 하는 사안인데 몇 번 속아야겠죠. 얼마나 더 당해야 정신을 차리냐. 그래 좀 믿어봅시다. 설마. 이게 뭐 건너갔어요. 지금 부담감 건너갔어요. 이 10명을 기소했잖아요. 네.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 그중에 이제 성창호도 포함이 돼 있고 이번에 포함됐더라고요, 진짜.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보복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김경수 판결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성창호는 굉장히 죄질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성창호가 뭘 하는 거냐면 정은호 게이트와 관련해서 법원이 수사를 받고 있었어요. 정은호가 로비했던 판사들이 수사를 받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 입장에서 수치잖아. 그래서 법원 행정처에 가지고 법원 행정처의 임종원이가 야 이거 혐의 내용이랑 영장 내용이랑 뭔지 좀 확인해서 보고를 해라. 이렇게 신광렬한테 시킨 거야.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한테. 그러니까 신광렬이가 그 자기 밑에 있는 영장정답 판사가 2명 있는데 조희연, 이 송창호 두 사람한테 보고하라 그런 거야. 그러면 혐의 내용과
그 죄명 이것만 보고한 게 아니고 검찰 수사 기록을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통째로 다 줬더라고요. 검찰의 수사 기록, 조서 이런 걸 복사해. 이게 생양아치가 할 짓이지 이게. 근데 이게 이제 검찰에서 보기에는 꼭지 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검찰 수사를 방해한 거거든. 그렇지. 검찰 수사 기록은 담당 판사만 볼 수 있어. 법원장이라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 담당 판사만 볼 수 있는 기밀 자료야. 이걸 통째로 복사해서 주니까 아무리 그게 내부에서 전달한 거라고 하더라도 검찰 입장에서는 법원이 우리를 연맥이는구나. 수사를 방해하는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굉장히 죄질을 안 좋게 본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기소가 예정돼 있던 거예요. 성창원. 근데 이게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김경수 그 주심 재판 맡았다가 이 사건이 나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성창호를 보복한 거 아니냐. 근데 그거 아니고 실제 죄질이 굉장히 이미 입건이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미 뭐 판결 있기 전에 이미 이제 검찰에서 이 입건을 해서 다 조사를 그래서 했다는 지금 말이잖아. 성창호만 한 게 아니에요. 같이 영장 전담 판사하면서 똑같은 짓을 했던 조 의원도 기소가 됐고, 조 의원도 기소가 됐고 신광렬도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공정한 거지. 이게 만약에 진짜 자유한국당 말대로 그렇게 해서 저 성창호한테 김경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때리고 법정 구속한 이 성창호를 만약에 우리가 기소하면은 검찰이 기소하면 정치보복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지라고 했다면은 성창호가 과거에 무슨 짓을 했든 다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야. 말이 돼? 그리고 더 이게 이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생각했다 잊어버렸다. 생각나면 얘기할게. 네네. 마무리하자. 마무리. 그거 나중에 문자로 좀 보내주세요. 자, 황금선방 MB의 보석 이야기도 해봤고 또 사법 적폐와 관련한 이야기도 해봤는데 이 나라 사법부 정말 엉망이 됐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판사가 뭐 대체 적폐 판사인지 탄핵 대상 판사인지. 생각났어. 이 얘기만 하나 할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제인 게 지금도 기소된 10명을 포함해서 66명이 징계 대상으로 올라갔는데 재판 업무 배제를 안 시켜요. 지금도 판결을 하고 있다는 그 사람들에 대한 재판 업무 배제를 안 하고 있어. 근데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뭐 확정 판결이 나봐야 되고 이게 다 헛소리고 대법원장 직권으로 업무 배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안 시키고 있는 건 뭐냐면 한편으로는 법원 내의 눈치를 보는 거고 그렇죠.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 지금 이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이런 그 법원 내의 여론을 지금 대법원장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뭐 지금 즉각적으로 업무 배제를 시켜야 돼. 근데 사실은 결국 이제 그래서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사법농단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그럼 결국에는 그분들이 이제 재판받을 때 누가 승복하겠어요. 그분이 그렇죠. 재판받을 때 또 비슷한 사람이 판결을 내리고 뭐 그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자, 하여간 사법부는 지금 맛이 갔고요. 병 들었습니다. 이런 사법부 저는 사실 성창호에 대한 기소 의견이 나오자마자 기소 결정이 나오자마자 그 이튿날 이명박이 풀려났어요. 이거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사법부에 대해서 우리가 황현희처럼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형님 그게 아니라 나는 뭐냐면 법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황현희처럼 생각하는 게 정상인 거지. 지금 사법부가 정상이 아닌 거고. 신락 같은 희망을 좀 갖고 싶어. 에이 설마 그럴까? 나는 근데 설마 그렇다. 정말 그럼 분노하겠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그런 분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어쨌거나 지금의 분노하세요. 상황은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판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제대로 판결할까? 이게 정말 우리한테 남겨진 숙제다라는 거. 자, 다시 한번 탄핵해야 돼. 이거 칼 뽑아야 됩니다. 정말 사법부라는 최후의 사실은 다행인 건 뭐냐면은 사법부가 진짜 마지막 적폐거든요. 사법부까지 이제 다 드러났어요. 이제 환부가 다 드러났으니까 치료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시민들이 그 절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수술에 나섭시다. 저보고 순진하다는데요. 아니하다, 순진하다. 이런 의견이면 안 돼. 이거는 법을 전공한 사람들은 황형이가 아니야. 황현희가. 황형이. 그래요. 자, 여러분 하여간 사법부에 대한 문제인식 거두지 마시고 또 주말에도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또 많은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원석 의원님, 우리 선대인 소장님, 황현희 씨 수고하셨고 저 김용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